해군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항공모함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형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게 될 함재기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군이 도입 중인 F-35의 파생형인 F-35B가 한국형 항공모함의 첫 번째 함재기로 도입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해군형 KF-X를 개발해 실전 배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여론이 과연 한국이 해군형 KF-X의 개발과 실전 배치는 가능할까라고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하게 될 함재기 역시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8월에는 LPH 미래항공기 탑재 운영을 위한 개조, 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공고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 기종은 단거리 바람 및 수직 착함이 가능한 F-35B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깨지 못할 것 같던 미국산 함재기라는 견고한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F-35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35를 개발한 미국은 현재 블록포 사양의 F-35를 도입 중이며 이에 맞춰 F-35를 개량하는데 얼마가 소요될지는 미국조차 알지 못한다고 전할 만큼 F-35의 도입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KF-21 보라매를 함재기형으로 개량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전투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덤태기를 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중형 항모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항모가 건조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항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국회 결정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항모는 정식 항모인 중형 항모가 더욱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만약 항모 사업 예산만 국회에서 확정되면 2024년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2030년 초반까지 취역하게 될 예정인데요. 처음 한국국방연구원은 우리 항모에 도입될 F-35B의 기체 도입 가격을 대당 1,000억 원으로 산정하고 2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F-35의 가격이 당초 우리 군에 예상했던 대당 1,000억 원을 초과해 현재는 3천 원에 이르면서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 지속적으로 여론의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현재 미 해군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증가로 자신들이 사용하려고 만든 F-35 도입을 취소하고 F-35C로 함재기를 도입할 방침이라 밝히며 미 해군 함재기 사업 방향을 전면 재수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F-35B의 전체 도입 수량이 확 줄었는데요.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하는 F-35B의 발주 수량을 줄이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절대 우방인 영국도 미국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7년 취역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올해부터 수리해 전자식 사출 장치를 장착해 F-35C, F-18 등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영국 국방부의 결정은 F-35B의 가격 폭등으로 인한 운영 유지비 상승과 빈약한 무장 탑재력 그리고 조기 경보기의 부재로 인한 항공모함 작전 능력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F-32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KF-X 개발 사업단이 분석한 F-35B 함재기의 도입 운영과 생애주기에 따른 총 비용은 12조 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해군이 계획했던 비용의 6배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F-35B의 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데요. 단순히 F-35B의 도입 비용이 늘어난 것도 포함되지만 F-35B가 F-35A 대비 무장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출격 횟수가 30%를 상회한다고 미 해군의 전략 보고서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F-35B를 도입한다면 우리는 단 20기의 전투기에 12조 원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기 구축함 KDDX 20척을 건조할 수 있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만약 한국의 KDDX급 중구축함이 20척이 확보된다면 우리 해군력이 얼마나 증강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전력 증강이면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중국과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정도의 엄청난 전력입니다. 한편 카이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용 KF-21 개발은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또 카이 관계자는 보라매 함재기는 랜딩 기어와 기골 보강 및 방염 처리가 따르고 새로운 전투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KF-21의 개발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볼 때 한국 기술력으로도 7년 내 작전 배치는 가능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카이가 한국의 첫 국산 전투기 KF-21을 개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충분한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형 항모의 건조 및 실전 배치가 2030년대 초반으로 예정된 만큼 해군형 KF-X의 개발 및 실전 배치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형 KF-X의 개발이 성공하면 향후 다양한 파생형을 기반으로 수출 시장에서 KF-X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전 세계 공군과 해군에서 널리 사용한 F4 팬텀2 파생형과 프랑스의 라팔 등을 예로 들며 해군형 KF-X의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종은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약간의 개량을 거쳐 공군과 해군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됐고 KF-X 역시 약간의 개량을 통해 함재기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운영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함재기의 경우 극단적으로 짧은 이착한 거리로 인한 급가속과 급정지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기체 구조와 착륙 및 제동 장치는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비좁은 항공모함갑판에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날개 혹은 동체 일부를 접을 수 있어야 하며 염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염 및 방수 조치도 병행돼야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노하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F4 팬텀2 역시 개발 초기에는 공군형과 해군형의 차이가 없었지만 서로 다른 운영 환경으로 인해 결국 외형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기체가 됐고 라팔의 경우에도 외견상 같은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체의 주요 뼈대가 완전히 다르며 착륙 장치 역시 확연히 구분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주장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의외로 전투기가 개발되면 해외 공군용으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도 운용 중인 F5는 최초 미 해군 호위항모 사업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N156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사업이 취소되면서 훈련기인 T-38가 현재 F5로 진화했습니다. 또 미 해군의 F-14가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먼저 개발됐던 미 공군의 F-15를 해군형으로 전용하려는 계획 역시 유명한데요. 미 공군 경량 전투기 사업인 LWF의 승자였던 F-16이 V-1600이라는 이름으로 미 해군 함재기 사업에 참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초 공군형으로 개발된 YF-17을 해군형으로 개량한 FA-18의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FA-18을 다시 수출형으로 개량한 F-18L의 경우 FA-18에 비해 무장 능력은 1.4배, 항속거리는 2배 이상 향상된 것이 특징일 만큼 결국 핵심 기술력이 있고 충분한 예산과 시간만 확보된다면 이미 개발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새로운 파생형을 개발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거부터 세계 여러 전투기 개발국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기체를 도입함에 있어 유불리를 확실히 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기체를 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F-35B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F-35B를 도입하면 우리가 얻는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F-35B의 경우 이미 공군이 F-35A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현존하는 유일한 5세대 스토블 전투기이자 어느 정도 검증된 기체라는 점도 F-35B의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미 F-35를 수십 대 도입했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미국의 선진화된 함재기 운영 노하우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이 별도의 전투비행대들을 창설해 F-35B를 운용하는 것이 아닌 공군이 F-35B와 조종사, 운용요원 등을 해군에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함재기 조종사 부재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많은 군사강국에서도 사용하며 검증된 방식이기도 한데요. 영국은 이미 항공모함 운영은 해군이 하고 함재기 운영은 공군이 합니다. 각각 분담하는 운영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더욱이 21세기 전쟁은 육해공군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유연한 합동성이 승리의 핵심인 만큼 F-35B를 통해 우리 군의 통합전투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F-35A에 이어 F-35B까지 미국, 일본도의 최첨단 무기 도입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게 최대 단점인데요. 반면 해군형 KF-X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산업의 불모지라는 한국에서 KT-1과 T-50을 탄생시켜 공격기인 K-51, TA-50, FA-50 등의 개량형을 순차적으로 개발한 것은 물론 KF-X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수년 동안 축적된 우리의 기술력으로 해군형 KF-X의 개발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관련 업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군형 KF-X 개발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직 우리에게는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의 건조 및 진수가 2030년대 초반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존 KF-X를 함재기로 개량하는데 필요한 시간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죠. 또 KF-21의 롤모델이 되는 전투기가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인 F-182F 슈퍼호넷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KF-21 보람의 추진비가 미들급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것도 향후 함재기형으로 개량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함재기의 원형이 될 KF-21 보람의 최대 이륙 중량이 26톤인데 여기에 함재기 사양으로 기고를 보강하고 랜딩 기어를 교체하거나 어레스팅 후크를 다는 등의 각종 개조를 하면 슈퍼호넷의 무게인 30톤에 가까워질 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충분한 예산만 확보되고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만 있다면 가까운 미래의 해군형 KF-X의 등장도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란 것입니다. 반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국내 많은 반대론자들이 과연 한국이 양산 단계 전투기를 함재형으로 개조할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의 벽이 아직도 두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든 함재기는 미국이 개발한 것처럼 세계를 압도하려는 최신의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진 함재기를 개발해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도 우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하기만 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